안녕하십니까, 이충재입니다. 사회 이슈를 살펴보고 대담 토론하는 사이너머 시간입니다. 오늘도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.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셨어요. 저희가 지난주 경제 권력 모피아 얘기를 다루면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결정, 실로 엄청난 국부 유출 뒤에 경제 관료 출신들이 있었다,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고요. 예. 또 사이너머 처방으로 전관 금지 조항을 골자로 한 입법, 그리고 자성의 노력을 말씀하셨잖아요. 저희 아무래도 사이너머는 예수 정신에 비춰 시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어떠셨습니까? 특히 교계 쪽에서 지난주 대화 주제 갖고 나누신 말씀 계신가요? 예, 뭐 주변에서 이 목사가 무슨 저 경제 얘기까지 하느냐, 네.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, 사실 저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최수일 목사님이 최근에 이 주제로 읽는 그 성경 이 말씀 중에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,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이제 깨달은 바가 제가 컸습니다.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,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런 그 위치에까지,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구나. 그저 가볍게 그동안 이 성직자들은 대개 이 돈 얘기하는 거, 경제 얘기하는 거, 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지요. 그런데 네. 이렇게 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외면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.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사는 이 사회가 네. 자본주의 그 사회 아닙니까?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, 경제라고 하는 것, 이것이 현상 지금 얘기되는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막강하게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. 네.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,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시군요. 지난주 저희 또 사이너머는 검찰의 판사 사찰이라는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변증만 올리고 간 편인데요. 당연히 이 사건은 그동안 국민들의 염원해온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, 그리고 공감대로 이어질 것이다,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같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우선 언론이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로 이 사안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. 혹은 또 윤석열 찍어내기 위한 빌미로 삼으려야 한다.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탓이 크긴 합니다. 예, 그런데 예. 저는 정말 오늘 좀 의아한 것이 정치권, 특히 야권의 대응이 그렇거든요. 30년 전 보안사 사찰 때는 야권이 얼마나 들고 일어나고 대단했습니까? 정 목사님도 당시 사찰 대상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. 예, 예. 생생하지요.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했습니다. 그 국민들 대다수가 심지어 그때 대통령 퇴진하라, 노태우 네. 대통령 시대였는데, 그렇게 아주 그 분노가 상당히 그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고요. 그리고 이 야권에서는 당시 야당에서는 그 대통령 사과하고 이 보안사 해체해라, 이런 주장을 했지요. 결국 그 압력에 이 노태우 대통령은 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보안사령관을 경질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보안사를 당시 그 서빙고, 악명 높았던 서빙고 분실 해체하고, 그리고 보안사 이름을 기무사로 그렇게 바꿨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희한한 일은, 만약에 이 검찰에서 이런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, 야당은 대통령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장 파면하고, 더 나아가서는 검찰청도 해체해라,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, 이게 완전히 거꾸로, 예. 오히려 야당에서 윤석열을 두둔하고, 또 윤석열을 이 법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, 그 참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,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정치권이야 원래 이해득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,
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. 혹시 과거에 보안사 사찰 건과 비교했을 때 좀 이건 약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숨어 있나 또 생각도 해봤어요. 아니,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가 해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. 네네. 이 박아무개 이 목사입니다. 사찰 번호 카드가 545번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인데 80년 5월 18일부터 83년 5월 23일 서울 도봉구 소재 공공교회 목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생부 신자들을 그렇게 이제 그 교사해 가지고 광주 사태 관련 전현직 국가원수 그 모독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토록 이렇게 했다. 이제 이런 걸 필두로 해 가지고 87년 7월 19일에는 그 의정부시 가능 일동에 소재한 신천교회라고 하는 데서 아마 그 의정부 인권선교위원회가 결성이 된 모양입니다. 거기에 가입하고 총무직을 수행했다. 그리고 87년 9월 21일에는 그 서울 종암교회 목사 아무개 목사를 초청해서 동교회에서 그 지역 내 재야 그 인사들 한 120명 초청해서 그 반정부 비방 강연을 실시한 바가 있다. 그리고 무슨 87년도에 무슨 민주쟁취 국민운동 본부의 어떤 역할을 했다. 뭐 이런 등등 네. 그런 것들이 쭉 있고요. 그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활동하던 이 그 박아무개 목사가 89년 3월 당시에는 이런 그 지역 내 각종 민권 운동에 이렇게 가담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그 교회가 신도수가 한 150명 됐는데 줄었다는 거예요. 네. 한 50명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 표면적 활동은 잠시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. 아주 근황을 아주 이렇게 정말 사찰해서 보고 한 거죠. 대체로 뭐 저도 보니까 대개 뭐 이런 유의 그 얘기들이에요. 아마 다른 사찰 대상자들도 대체로 이렇게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여기 뭐 교우 또 배후 인물 뭐 또 개인 특성 이런 것들을 대체로 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그 드러난 판사 사찰 내용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네네.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이런 이제 제목이에요. 어디 오고 출신이다. 그리고 무슨 대 법학과를 나왔다.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주요 판결은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내렸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다. 그리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면서 아마 경찰과 이렇게 충돌을 했던 시위대 4명에게 각 징역 1년 이후에 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 네, 네. 그리고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세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. 네.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법 연구회 멤버들은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어떤 좀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다. 뭐 이런 걸 전제로 좀 이런 세평을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재밌는 건 누구누구 이 차장의 처제다. 이런 것도 있어요. 이 밖에 다른 판사들의 그 사찰 내용도 보면 무슨 그립감이 굉장히 세 보이나 굉장히 소극적 태도다. 또 검찰이 대응하기가 뭐 수월하다. 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 있다. 뭐 대체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네, 그러면 어떤가요? 제가 듣기에는 90년 보안사 사찰 내용에서 담아놓은 기록과 뭐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. 차이가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검찰이 이렇게 사찰한 것들을 어떤 자료로 이렇게 썼는가 보니까 공판부에 내려보내서 주요 재판에 공소유지와 유죄 판결을 위한 참고 자료로 썼다. 그래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자료를 반부패 강력부에 내려보냈다. 그런 건데 그거는 이 자체가
문서로서 상당히 어떤 정보가 있는 가치 있는 거다. 그렇습니다. 뭐 그렇기 네, 때문에 이런 그 문서를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았겠는가. 네.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무효 처분해 주시오고 가처분을 냈는데 이 가처분 담당 판사도 이 뒷조사를 했어요. 이 사찰을 했는데 일테면 이 판사가 광주 출신이다. 그리고 학생 시절에 백기환 뭐 아마 요새 젊은 사람들은 좀 생소한 이름일 텐데 당시 제야 인물로 그 제야 그 일부 그 민중 그 대표로 해가지고 당시 대통령 후보로 그렇습니다. 나왔던 예, 백교환 선생이죠. 그런 네. 분입니다. 그런 사람의 선거 운동을 했던 전력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 판사가 검찰에 고소당한 일이 있다.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 뒷조사를 한 것으로. 네. 예. 아, 저도 사실은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당시 조미연 판사죠. 좀 이상한 예,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왜 생겼나 찾아보니까 판결문 내용이 이래요.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. 그러면서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. 아니, 이런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거든요. 그걸 왜 재판부가 걱정합니까? 네, 네. 예. 그렇다면 이게 과거 KBS 전 정현주 사장 예, 예. 법원에 낸 해임무효 가처분 사건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정반대죠. 이걸 예. 어떻게 봐야 할지 참 혼란스럽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간에 이번 그 판사 사찰 사건 이후에 그 판사들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여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야, 이번 사건 보니까 이 정말 사법부의 수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겠다. 그리고 판사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오직 그동안은 그 재판부가 법리만을 기준으로 객관적 통찰력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. 그런 일반의 믿음이 깨졌다는 겁니다. 법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그 세평에 언론에 그리고 남의 말에 여론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판사직에 앉혀놓고 나의 죄의 유무를 예. 어떻게 단죄토록 할 건가? 이 재판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? 이런 참 의구심들이 이 세간에 지금 그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사이너머가 민주주의가 30년 전보다 더 퇴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하면서 이 주제를 오늘 좀 특별히 더 다루고 있는데요. 검찰은 아직까지 이 불법 사찰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언론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. 예. 예. 뭐 언론이 그 어떻게 다뤄왔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문화일보의 그 논설위원으로 있다고 하는 그 이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아, 내용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.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파악이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.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예전처럼 무슨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입수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찰이라고 트집 잡아서 그 직무정지를 시켰던 그 추장관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. 뭐 네. 이런 좀 주장을 했어요. 대형 언론사의 논설위원회 그렇습니다. 논설위원. 네, 예. 참 예. 또 야당 그 김근식이라고 하는 이 아마 그 어디 송파에 있는 그 지구당 위원장 이분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보안사 사찰과는 다르다. 주요 재판의 공소 유지와 유죄 판결을 위한 참고 자료다.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검찰의 그 입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추장관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. 네. 이런 궤변을 얘기를 했습니다. 윤희숙이라고 하는 이
지금 야당 네, 국민의힘. 국민의힘 이 의원은 아니 뭘 이 정도 갖고 하냐 이거 프로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네.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프로필 정도인데 이게 사찰이라면 프로야구에서 타자와 투수가 서로 의중을 탐색하는 거 그것도 그럼 사찰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데요. 이런 네, 참 네. 희한한 그런 억지를 좀 부렸습니다.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안사 사찰이 30년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좀 발달을 했다면 보안사도 아마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사찰을 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증거로 지난번 기무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명박 선거 개입 댓글 사건 그거 자행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네. 예. 그래서 저는 이번 사찰이 정말 아무 문제 없다. 그냥 프로필 정도다.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또 뭐 그 외에 그 야당 지도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당신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뒷조사하고 프로필 정도로 뒷조사한다고 하면 그거 뭐 무슨 문제냐 상관없다 해라 뭐 프로필 정도 하는 건데 이럴 거냐 네. 예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좀 말을 듣다 보니까 정 목사님이 예시해줬던 몇 가지 사례 보면 현재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그분들의 인권 감수성 또 민주주의 감수성이 이 정도라는 이것에 오히려 좀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사이너머 함께하고 계십니다. 사이너머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마주친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.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삶, 책임적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찾아가고 있고요. 애청자 여러분들도 댓글과 메일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